안녕하십니까? 오케어 TV입니다. 오늘은 시청자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내가 회사에 들어온 지 벌써 15년이 되었습니다. 청운의 꿈을 안고 회사에 입사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5년이 지났다는 게 믿기지 않네요. 회사 생활을 오래 했지만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더 적응하기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팀 김 팀장은 여전히 회의 시간에 본인 혼자서 신이나 이야기합니다. 마치 아나운서가 된 것과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여러 사람이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인데 본인의 발언권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내 동기들 중에도 몇 명은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벌써 팀장을 달았습니다. 팀장을 달면 회사에서 인사고과를 잘 받습니다. 고과는 연봉 인상과 직결됩니다. 또 팀장 수당이 별도로 나옵니다. 경제적으로 일반 직원 대비 더 나은 삶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주위 동료들은 팀장을 별로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팀장은 임원으로 승진하기 위한 발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책임이 과중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저도 부장으로 진급했을 때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뻤지만 앞으로 팀장 부장들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팀장 아닌 부장들은 고과를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몰랐는데 부장 달면 왜 선배들이 도인들처럼 마음을 비우고 회사를 다녔는지 이해가 됩니다. 올해 회사 실적은 역대급으로 안 좋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에 명예퇴직이라도 하게 되면 어쩌나라는 불안감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회사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진급을 못한 적이 없었고 또 조기 진급도 해보았습니다. 연차가 쌓이다 보니 나름대로 슬기로운 직장생활 방법을 터득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회사에서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한 8가지 노하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내 리서치를 통해 조사한 내용입니다. 8위부터 1위까지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위. 직장 내 인간관계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모두와 좋은 관계를 가지세요. 직장 내 나를 끌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매우 유리합니다. 하지만 내가 믿고 의지했던 상사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도 정치판이라 내 동아줄이 사라지면 내 신세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따라서 적을 만들지 말고 주변의 사람들과 두루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위. 어려운 상황이라도 부정적 이야기보다 현실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하려는 자세를 가지세요.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의 발생의 전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안 및 대안을 생각하는 훈련을 지속하고 그런 의견을 제시해보세요. 그렇게 고민하는 훈련을 하다보면 방법이 떠오릅니다. 나 혼자 어려우면 주변의 조언을 구매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스스로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6위. 내 업무 역량을 키우세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인 목표는 팀 내에서 최소 상위 30%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의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 입사했을 때 좋은 멘토를 만난다면 역무 스킬이 더 빠르게 늘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해도 스스로 업무 능력을 키워 내게 맡겨진 업무에 대해서는 장인 정신을 가지고 또 전문가 수준에 도달해야 합니다. 상사가 나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더라도 내 역무 역량이 뛰어나면 어쩔 수 없이 일을 맡길 수밖에 없는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업무 역량 및 업무 결과가 사내에서 인정받는 위치에 도달하기 전까지 워라밸도 어느 정도는 포기해야 합니다. 5위. 업무량이 많다는 것을 어필하세요. 주어진 업무가 생각보다 빨리 끝나도 너무 빨리 보고하지 마세요. 또 내가 하고 있는 업무량이 적지 않다는 것을 자꾸 어필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가만히 내 일만 묵묵히 하면 정말 가만히로 봅니다. 그리고 한 번씩 내가 하고 있는 업무량이 많다는 것을 팀장 및 주변 동료들에게 어필하시기 바랍니다. 4위. 마음속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세요. 발없는 말이 천리갑니다. 직장 내에서 상대가 없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의외로 많이 합니다. 좋은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나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친하다고 생각했던 동료와 격이 없이 한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 그 일로 낭패를 당하는 사례를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항상 말 조심하세요. 3위. 믿을 수 있는 수호천사를 만드세요. 드물지만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내 맘에 맞는 단짝을 만날 수 있습니다. 몇 번의 테스트를 통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생기면 마음을 열고 그 동료에게 잘 대해주세요. 회사 생활 하다 보면 업무에 도움을 받을 일이 생깁니다.
또 스트레스를 받고 직장 상사에게 욕먹어서 풀이 죽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럴 때 내 단짝과 이야기를 하면서 공감을 얻고 그러면서 힐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수호천사가 최소 2명이 있으면 좋습니다. 만약 1명밖에 없다면 휴가를 가버리거나 부재 중일 때 난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최소 2명은 있어야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든든합니다. 2위. 그래도 안 되면 떠나세요. 하지만 떠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퇴사를 하는 이유 중 단연 1위는 인간관계입니다. 사실 업무가 힘들어 떠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상사와의 트러블이나 회사의 분위기가 더 큰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명심해야 하는 상황은 지금 다니는 회사가 비전이 없는 회사라면 회사를 떠나는 게 좋겠지만 누가 봐도 좋은 회사라면 내가 굳이 떠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 사내 공모나 타부서 전배와 같은 방법을 활용해 나에게 맞지 않는 조직에서 옮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금의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는 본인이 제일 잘 알 것입니다. 대망의 1위. 이곳이 인생의 종착점이 아닙니다. 직장 생활에 올인하지 마세요. 직장 생활을 오래 하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한 팁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곳이 인생의 종점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난 이곳에 내 소기의 목적 월급 받기를 달성하기 위해 온 것이지 그들의 시다바리를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라는 태도로 항상 당당하고 떳떳하게 행동하세요. 한 줄 요약입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8가지 팁입니다. 1. 특정 관계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모두와 좋은 관계를 가지세요. 2. 부정적 이야기보다 현실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하세요. 3. 내 업무 역량을 키우세요. 4. 하고 있는 업무량이 많다는 것을 어필하세요. 5. 마음속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세요. 6. 회사 내 믿을 수 있는 수호천사를 만드세요. 7. 그래도 안 되면 회사를 떠나세요. 8. 이곳이 인생의 종착점이 아닙니다. 올인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직장 생활을 잘하는 노하우 8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